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2페이지입니다. 수익과 비용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 개정이죠. 이런 거 했고요. 이제는 수익과 비용 할 텐데요. 내용 쉽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했던 내용을 조금 복습한다 생각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일단 손익계산서의 그 체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2페이지 위에 있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 손익이 나오고, 매출이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적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손익, 거기서 영업의 수익과 비용을 더하고 빼면 세차감전, 세금 빼면 단기순손, 이런 순서가 있는데요. 이 순서 자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각종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데, 지금은 이 파트에서는 이 순서보다는 각종 비용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그걸 보는 거죠.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수익부터 봅니다. 매출액부터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주된 수익을 말하는 거죠. 여기는 환입, 애누리, 할인 이런 걸 다 빼줍니다. 환입은 반품 들어오는 거죠. 매출하고 반품 들어오는 거고, 애누리는 하자 같은 걸로 깎아주는 거, 할인은 매출 대금의 조기 회수, 조기 결제로 인해서 그 기간 이익만큼 깎아주는 걸 말하죠. 어쨌든 다 개념은 다르지만 다 매출에 의해서 빼줍니다. 다음에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보시면 매출한 제품 중 일부 불량이 발생해 가지고 외상 매출금 10,000원을 감소시켰다. 외상 매출이 감소되면 자산이 감소니까 대변에 쓰겠죠.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00원, 차변에는 매출 환입 및 애누리, 환입하고 애누리는 같은 계정 과목으로 써요. 다음에 니은번입니다. 할인입니다. 할인은 조기 회수로 인해서 좀 깎아주는 거죠. 외상 매출액을 조기 회수하여 약정에 따라 매출액을 할인해 주는 거죠. 거래처에서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조기 상환 해가지고 약정에 따라 외상 대출금 중 10,000원을 해줬다. 그렇다면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조기 상환했으니까 어쨌든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 상환이 된 겁니다. 자산의 감소, 외상 매출금 없어지는 거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차변에는 10,000원 뺀 금액 99만 원만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현금 99만 원 받고 나머지 10,000원은 깎아줬다. 매출 할인이다. 조기 상환이니까 할인. 그렇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입니다. 비용이란 뭐 이런 게 있는데, 자산의 유출 또는 부채 증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죠. 처음에 나오는 게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도 일종의 비용에 해당됩니다. 비용.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매입 빼기 기말재고, 기초재고하고 단기매입을 합하면 판매가능재고가 돼요. 판매가능. 여기서 기말재고를 빼니까 매출된 거에 원가가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죠. 이 공식처럼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T자 크게 그려서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 T자를 크게 그릴 겁니다. 이 종계적 원장인데요. 상품이라 치면 기초재고액 더하기 매입액 하고 기말재고액 하고 매출원가 합하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똑같아져요. 그래서 기초 더하기 매입 빼기 기말재고 빼기 기말재고 하면 매출원가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여기서 산식을 암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구나 라고 지나가시고, 각종 시험 준비할 때 그때 이 문제 푸는 요령을 익히시면 이거 전체적으로 저절로 이해가 되십니다. 지금은 이거 암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밑에 분계가 있는데 분계도 넘어가겠습니다. 굳이 지금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매출원가는 일종의 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는데요. 판매와 관리비 개념을 줄쳐두시기 바랍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품, 상품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과 관련된 비용을 말해요. 그래서 급여부터 쭉 이렇게 잡비까지 있는데, 이것보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훨씬 많은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나 우리 회계학을 보기 위해서는, 회계 원리 보기 위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한번 이런 게 있구나. 다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기업번, 급여부터 보겠습니다. 관리직원의 월급 100만 원 지급하면서 소득세도 원정인수 10만 원 제외한 90만 원을 보통령에 미쳤다.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복습한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월급 100만 원, 급여, 비용이죠. 전체 다. 이거 10만 원은 예수금, 그래서 예수금 10만 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나갔다 해서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분기하는 거죠. 니은번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복리후생비는 우리 직원을 위해서 지출하는 돈, 접대비는 거래처에 지출하는 돈. 그렇죠. 그래. 야근하는 직원들의 야근식 때 10,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하면 무조건 미지급금이죠. 상거래가 아니면 미지급금입니다. 그리고 직원한테 지출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접대비.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현금 10만원 지급. 현금이 대변으로 나왔고요. 이거는 거래처에 지급한 거니까 접대비입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 직원의 결혼식에 지출했다면 이건 접대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가 되는 거죠. 거래처에 지출한 거기 때문에 접대비입니다. 다음에 여비교통비와 운반비. 직원 출장 시 교통비와 식대로 30,000원을 현금 지출. 현금 지출 대비는 현금. 이거는 출장 교통비 이런 거는 여비교통비에 해당됩니다. 교통비와 식대 합해서 출장할 때는 그냥 합해서 여비교통비예요. 운반비 거래. 상품을 매출하면서 택배비 2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대비는 보통예금이고요. 차변에는 운반비죠. 매출할 때는 운반비입니다. 만약에 매입할 때라면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죠. 그래서 매입 시 운반비는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매출 시 운반비는 비용으로,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도관리비가 세금과 매장 난방을 위해 석유 10,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하면 미지급금,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고 이거는 수도관리비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소속된 업종의 협회비, 이 협회비는 세금과 공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자변의 세금과 공과가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벌써 넘어갔네요. 임차료. 그렇죠. 임차료. 업무용 사무실 월세 10만원 보통예금 이체 지급. 대변의 보통예금이고 지급하는 월세는 임차료죠. 받는 월세, 건물주 받는 월세는 임대료. 그렇죠. 도서인쇄비. 도서인쇄비는 책을 샀다든지 신문을 구독한다든지 또는 명함도 인쇄한다는 의미가 있죠. 명함을 인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도서인쇄비 같이 묶어서 도서인쇄비로 합니다. 영업부 신문 구독료 40,000원을 보통예금 지급. 대변 보통예금, 자변은 도서인쇄비가 되는 거죠. 소모품비 보겠습니다. 앞에 자세하게 회계 하는 걸 보셨는데 복습한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취득 보겠습니다. 소모품 100만원치 현금 구입, 자산을 처리한다. 자산을 처리하면 이건 소모품이죠. 자변의 소모품, 대변의 현금 100만원. 기말에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소모품은 20만원이다. 그러면 소모품 100만원 중에 20만원 남아있으니까 80만원치 썼네. 그러면 80만원치 대변에 써서 소모품을 80만원 줄여주고요. 이거는 소모품비, 자변의 소모품비. 취득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모품 100만원을 현금으로 취득하면서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럼 대변에 현금 100만원 나가고요. 자변에는 비용 처리, 소모품비. 결산 때 보니까 12월 말에 보니까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소모품이 20만원이 있더라. 그럼 이건 자산으로 처리해줘야 되는 거죠. 소모품은 자산이니까. 자변에 소모품 해주고요. 대변에는 소모품비, 100만원 소모품비 있었는데 20만원의 소모품비를 감소시켜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80만원만 소모품비가 발생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100만원 중에 20만원은 안 썼다. 80만원만 썼다. 그런 의미에서 100만원 빼기 20만원, 80만원.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변에 소모품비 20만원 쓴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업의 손익. 영업의 수익도 있는데 아까 영업의 수익은 그냥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넘어온 겁니다.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을 영업의 수익,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에 발생한 비용을 영업의 비용입니다. 딱 보면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뭐 이런 것들 영업활동과는 상관이 없어요. 영업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요.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를 받는 겁니다. 배당금수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을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냥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을 잘하면 뭐 기부금을 많이 낼 수도 있겠지만 영업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그냥 기부하고 싶으면 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이고요. 이런 것들 가보면 영업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걸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라고 하죠. 처음 나오는 게 대표적인 게 이자 수익, 이자 비용입니다. 예금이자 10,000원이 보통예금 입금되었으면 이자 수익 받은 거죠. 이자 수익이고 보통예금 증가하고요.
차액금 빌렸으면 이자 비용 생기겠죠.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에 보통예금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 이렇게 되는 거죠. 니은번 자산수정이익, 채무면적. 자산수정이익은 뭔가를 공짜로 받았을 때, 증여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채무면제이익은 빚을 탕감받았을 때. 주주 A씨로부터 공정가액 1,000만 원 건물 증여받았다. 그러면 건물이 증가했죠. 차변의 건물, 대변에는 자산수증이익. 그렇죠.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입금 500만 원을 면제받다. 갚아야 될 돈을 면제받은 거죠. 채무면제이익입니다. 대변의 채무면제이익. 외상매입금이 감소했으니까 차변의 외상매입금. 그렇죠. 넘겨서 다음 페이지. 재손실에 대해서 나오네요. 자주 볼 수 없는 계정 과목인데 알면은 쉽습니다. 모르면 잘 못 풀어요. 뭐 알면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이 계정 과목이 생각이 나면 쉽게 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해가 발생해가지고 자산이 소멸되면, 그러니까 뭐 불이 나가지고 타버렸다. 이때 재손실입니다. 탄 금액만큼 재손실이고, 보험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결정되면 보험금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재해 발생. 화재가 발생하여 상품 100만 원이 소실되어 보험금 청구를 했다. 보험금 확정되진 않았는데 그냥 타버렸다는 거는 확실해요. 이때는 재손실입니다. 재손실 일종의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이죠. 차변의 재손실, 대변에 상품이 없어졌으니까 대변의 상품. 보험금이 결정되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보험금 수익이 대변에 옵니다. 수익이니까 대변이죠. 보험회사는 화재에 대하여 보험금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보험금 수익이 대변에 오고 이거는 미수금이 됩니다. 받을 돈이니까 미수금이 돼요. 보험금을 수령하면 차변에 있던 미수금이 대변으로 가서 없어지고 보통예금에 90만 원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리얼번입니다. 외화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본 적 있으신가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보겠습니다.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 또는 외환 차익, 외환 자손 이런 게 발생하면 이게 사실 처음에 볼 때는 그리 만만한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일단 보겠습니다. 발생할 때 외화 자산 부채가 발생할 때는 거래일의 기준 환율로 평가를 해요. 기준 환율이 얼마인지 봐가지고 달러 곱해서 평가합니다. 기말 결산할 때는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는 기말 결산시 환율이래요. 결산시 환율로 평가하고 회수나 상환할 때 이때는 회수나 상환시의 환율로 각각 그 시점의 환율로 따로따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이게 헷갈리십니다. 결산시 12월 31일에는 결산할 때는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 이런 계정 과목이 나타나고 결산일이 아니라 회수할 때 상환할 때 이 말이 회수나 상환은 이게 원화로 바꿀 때 그럴 때는 외환 차익, 외환 자손 이런 게 발생한 이런 계정 과목이 쓴다는 거죠. 이 계정 과목 언제 쓰이는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많이 헷갈리십니다. 11월 31일 결산할 때는 길어요. 6글자.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 길어요. 기말 결산 시에는. 실제 상환 시에는 짧아요. 외환 차익, 외환 자손. 기억하시죠? 문제 봅니다. 그래. 2000X1년 10월 1일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대금 $1,000 2000X2년 2월 말에 받기로 했다. 수출했는데 수출했으면 매출한 거죠. 매출했는데 외상으로 매출한 거예요.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근데 문제가 10월 1일이고 내년 2월 말 중간에 결산일이 끼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2000X의 2월 말에 외상 매출금 $1,000를 회수하면서 원화로 환전했다. 기존 환율은 날짜별로 이렇게 기존 환율이 있습니다. 10월 1일 날 외상 매출했으니까 이때의 환율 달러당 1,000원입니다. $1,000니까 1,000원 곱하기 1,000달러는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을 외상 매출한 겁니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 1,000달러 곱하기 1,000원 100만 원. 이게 상품 매출 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결산은 12월 31일의 환율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보면 1,000달러인데 달러당 1,100원. 1,000달러 곱하기 1,100원 하면 110만 원. 1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110만 원으로 커졌어요. 10만 원이 증가했죠. 10만 원 증가한 만큼 받을 돈 외상 매출금이 증가한 겁니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10만 원 증가 써주고요. 이거는 결산일이니까 12월 30일에는 길다. 외화 환산이익 10만 원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굳이 산식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10원,
1100원. 1000원이 1100원 됐으니까 1100원 빼기 1000원. 100원 이익이죠. 달러당 100원. 1000달러니까 10만원. 10만원이 외상 매출금 증가, 외화 환산 이익. 그 다음에 환전했다. 환전은 2월 말이죠. 2월 말에 환율 이렇게 있습니다. 1200원. 이때는 1000달러인데, 1000달러인데, 달러당 1200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120만원. 120만원이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현금 받는 게 120만원이라는 거죠. 120만원.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있다가 대변으로 가서 없어집니다. 왜?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100만원하고 10만원 합해서 110만원이 이렇게 없어지고 남은 10만원은 외환차익이라는 거죠. 외화환산 이익 아닙니다. 외환차익. 외상 매출금 110만원 받을 줄 알았는데 120만원 받았네. 10만원 이익이네. 이익. 이렇게 쓰는 거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 10월 1일, 상품을 미국에 수입하고, 미국에서 수입하고, 대금 1000달러를 2002년 말 지급하기로 했다. 10월 1일이죠. 2002년 2월 28일 외상 매입금 10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기준 환율은 다음과 같다. 2001년 10월 1일 하고 2002년 2월 중간에 12월 31일이 껴있죠. 그때 또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입했습니다. 1000달러. 달러당 1000원. 그럼 100만원. 1000원 곱하기 1000달러니까 100만원이 외상 매입금입니다. 외상 매입금 100만원. 상품이 100만원치 들어온 거죠. 결산시 보니까 달러당 1100원이 돼 있어요. 1000달러 1100원 하면 110만원이죠. 110만원을 갚아야 되게 된다는 겁니다.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10만원 정도 더 갚아야 된다. 손해죠. 외화 환산 손실. 손실 일종의 비용이니까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10만원 더 증가해서 110만원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지급할 때 2월 말에 보니까 이게 1200원이 돼버렸어요. 1000달러 갚아야 되는데 환율이 1200원이 돼버리니까 1000달러 곱하기 1200원 하면 120만원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120만원을 지급했다는 이야기예요. 대변에 현금 120만원,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 100만원, 10만원 합해서 110만원을 차변에 외상 매입금 써서 없애주고 110만원만 갚으면 될 줄 알았는데 120만원을 갚았네. 10만원 손해네. 외환차손. 외화환산 손실은 길다. 결산시 나오는 거고 외환차손은 짧다. 실제로 원화로 바꿀 때, 돈 지급할 때 나오는 거라는 거. 천천히 한번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외화와 관련된 이런 붕괴는 덤벼들어서 손으로 써보면 누구나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덤벼들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보고 싫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마시고 바로 덤벼들어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누구나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습하실 때 이거 하기 싫은데 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덤벼들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결산이 나옵니다. 결산, 결산이라 이런 게 나오는데요. 지금은 이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산을 이렇게 있구나, 결산하는 게 있구나, 뭔가 복잡해 보이네. 그냥 넘어가자. 지금은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각종 시험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만은 각종 시험마다 조금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다 보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냥 제목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표만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각종 시험 수험서를 보실 때 따로 또 보시면서 그 수험서에 맞게 보시면 그때 보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그리고 회계에 대한 기초 지식은 붕괴에 대한 기초 지식 그리고 회계 전체에 대한 기초 지식은 이걸로 다 배우셨습니다. 자산분채, 자본 수익 비용 다 배우셨고 여기까지 끝나도 되고 이후에 증빙에 따른 붕괴가 나오는데요. 이런 증빙에 따른 붕괴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 편하게 그냥 천천히 보시면 되니까 다음 강의 한 강의에서 증빙에 따른 붕괴를 다 할 거예요. 그리 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제가 강의하는 걸 화면과 책을 보면서 그냥 천천히 보시면 누구나 다 이해하시는 거 앞에 나왔던 걸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니까 지금까지 전체를 다 보신 겁니다. 사실 보신 거고 기초적인 걸 다 배우셨으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한 번만 더 처음부터 한번 쭉 복습해 보시고 증빙에 따른 붕괴 강의는 천천히 들으시고
다음 천천히 들으란 말이 다음에 나중에 들은 말 아닙니다. 지금 바로 들으시든지 아니면 조금만 쉬었다가 들으시든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